공항에 내려서 대회 트로피를 지하철 화장실에 놓고 온 것을 다음 날에야 알게 되었어요. 부랴부랴 유실물 센터를 찾아갔고 제 트로피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안녕하십니까? 날이 좀 포근해진 월요일 오후예요. 오늘은 작년 한 해 제 인생을 갈아 넣었던 두피 문신 대회에 대해서 소개할까 해요. 4월에 시작된 첫 대회 이후 11월 말 대회까지 총 7번의 국내외 대회를 섭렵했기 때문에 리뷰로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7번의 대회 중 5개의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획득했고 2개는 탈락했습니다. 이 탈락에 대해서도 시간이 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태국에서 열렸던 울룩 대회인데요. 우선 S&P 부분 1위를 차지한 기쁨이 가장 컸고 또 전 세계 반영구인들을 만나볼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야의 확장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모두들 경기 침체로 힘드셨겠지만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 얘긴 다음에 또 들려드릴게요. 정말 2025년도는 그 힘으로 버틴 게 아닐까 합니다. 자, 이것이 제가 작년에 받은 트로피들이에요. 보이시죠? 첫 번째 있는 것이 태국 울룩대회에서 1위를 했던 그랑프리 트로피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K뷰티 대회, 부산 대회, 그 다음에 서울에서 열린 대회에서 그랑프리 받은 것이고, 그 다음이 잉카 대회, 그 다음에 저 마지막 보이시는 거 있죠? 투명한 게, 그게 마지막 11월 K아트 킨텍스에서 열린 K아트에서 헤어 부분 3위한 작품이에요. 3위한 그랑프리입니다. 예쁘죠? 트로피 전시하려고 대회 나간 것은 아니고요. 제 샵을 찾으시는 고객분들께 저를 좀 알리고 싶었고, 저 잘하니까 안심하고 시술 받으세요. 이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시술자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대회 수상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대회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나 좋은 시술자를 찾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 영상 꾸준하게 구독해주세요. 저는 시술을 하다가 대회에 우연히 참가하게 되었어요. 대회 주최자를 인터뷰하기 위해 한국에서 열렸던 울룩 대회에 참가했어요. 연습도 하지 않았고 단지 대회장에 들어가 대회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기사를 쓰기 위해 간 것인데 이때 커다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기술만으로는 경쟁이 안 되겠다. 나는 우물한 개구리구나. 최고가 되기 위해선 나를 다시 출발선에 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스승을 찾아 기술을 하나씩 습득해 갔어요. 대회의 첫 번째 유익은 바로 나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기입니다. 둘째, 대회를 준비하며 나의 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해요. 물론 내가 가진 물질적, 시간적, 육체적 노력을 모두 쏟아부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마네킹도 사야 하는데 비싼 것은 15,000원이 넘기도 해요. 전 하나의 대회를 나가기 위해 대략 30개쯤 찍고 나가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마네킹 구입비로만 얼마를 썼을지 대략 감이 잡히시죠? 이 과정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아마 저처럼 수백 개의 마네킹을 찍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손이 매우 빨라지고 머신을 다루는 테크닉이 자유자재로 달라진답니다. 지금은 삭발 전체를 2시간이면 다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힘들지만 이런 과정은 생략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대회마다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마네킹 또한 다릅니다. 그것을 내 기준에 맞출 수가 없고 좋든 싫든 그 기준에 맞춰가야 입상할 수 있어요. 전 이것을 소통의 기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중국에서 생산된 저질의 실리콘으로 만든 싸구려 마네킹이 대회 마네킹으로 정해지면 뭐가 됐든 그것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색소가 마네킹에 물들고 예쁘게 찍히지 않지만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는 적어도 한 가지를 깨달을 수는 있어요.
물드는 것을 결과적으로 좋게 보여지게 하려면 그 다음 도트는 어떻게 찍어야 할까? 또 지저분하게 남는 색소를 깨끗하게 닦아내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재료를 찾아내고 마네킹과 친해지다 보면 대회 날이 다가옵니다. 가이드라인을 해석하고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지 읽어내고 파악하고 물어보는 시간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시술자로서 고객을 맞이했을 때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과 흡사해요. 모두 무시하고 내가 좋은 대로 할 수는 없겠죠? 고집불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회의 트렌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내가 승자가 되지 않았을 때 상대를 인정하는 능력. 저는 이것을 가장 어렵다 여깁니다. 인정하고 배워야 그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뛰어난 기량을 가진 고수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간략히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엔 대회에서 상 받는 방법, 해외 대회에서 느낀 점, 또 연습하는 과정을 이어서 할게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